자, 갑니다. 28번. 자, 최근 특강 이제 월토반 했던, 특강이래. 정규 수업 월토반, 수일반. 이번 주 주말에 했던 수업 내용 오늘부터 써도 되죠? 뭐, 비율 관계. 살짝 쓰면서 설명해 줄게. 알았지? 필요하다면. 자, 갑니다. fx가 있어요. 극대인 점과 극소인 점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일 때. 일단 극대 극소 얘기 나왔으니까 일단 무지성 미분.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 a 플러스 2 x 플러스 6까지. 그냥 극대가 되거나 극소가 되는 곳을 찾으려면 뭐 해야 된다? 일단은 그곳은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 제곱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 나오겠지. 그 두 곳이 각각 극대이고 극소일 거다. 근데 그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형이면 일단 y좌표도 부호는 반대지만 x좌표부터 일단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된다. 맞지? 그래서 뭐다? 합은 0일 겁니다. a는 마이너스 2.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됐어? 다시 한번 마이너스 6x 제곱에 플러스 6이 0 되도록 하는 x 뭐뭐? 뿔마 1. 그러니까 극소랑 극대가 일단 최고차에서 음수니까 여기가 되는 거고, 그때 원점 대칭이면 무슨 일이 또 발생한다고? y좌표 또한 부호가 반대입니다. 맞죠? 그래서 뭐 하면 된다? 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랑 1을 넣었을 때 값이 반대니까 더하면 0이다. 알았지? 근데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2창이 사라졌으면 사실 요거 홀수창 남았잖아. 마이너스를 넣고 1 넣은 거 당연히 부호 반대거든. 그럼 더하면 0 되려면 b가 0 돼야지. 또는 극대랑 극소만 원점 대칭일까? 아니. 이거 기억나? 비율관계 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이게 대칭성 있으면서 이 비율관계 일단 얘기하면서 내가 그 점 얘기했지. 요 가운데 있는 이 점. 3차 함수 자체가 원래 이 점에 대해서 대칭형이란 말이야. 그치? 요게 그러면 당연히 대칭이 된다는 말은 전체적으로 다 대칭이라는 얘기라서 그게 하필이면 원점이면은 원점을 지나주면 돼요. 그래서 상수항은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알았지? 자,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28번 지우리 됐음? 예, 29번 가보자. 극대값이 1에 그건 뭐야?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또 무조건 뭐 미분해버리기. f 프라임 갑니다. 뭐예요? 3x 제곱에 마이너스 6에 a 플러스 1 x 플러스 3 a 제곱 플러스 2a까지. 이 인수면 되냐 혹시? 어이씨, 왜 될 것 같이 생겼지? a랑 a 플러스 2 3 붙여야 되고 3 붙여야 되고, 그럼 마이너스 6이니까 둘 다 마마 붙이면서 3 붙이고 3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인수분해?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6 맞네. 인수분해 되네. 자, 0 되는 거 발견했습니다. 맞죠? 어떻게 나왔어? 하나는 a, 하나는 a 플러스 2. 무조건 a 플러스니까 크지? 한 번 더. x는 a와 a 플러스 2. 작은 거, 큰 거. 근데 최고척에서 양수. 그럼 뭐야? 무조건 요거네. 얘가 a 플러스 2고 얘가 a고. 됐죠? 자, 그때 극대값은 어디서 나온다? 누가 봐도 a에서 나온 거 눈으로 확인했잖아. fa를 구해보자. 좀 귀찮긴 하지만 지저분하긴 하지만 a 넣어보자. a 3승 a 3승 플러스 a 제곱으로 여기까지만 분배해 놓자. 플러스 3a 제곱 플러스 6a. 이것도 a 되네. 3a 3승 멀어서 안 보여. 6a 제곱 맞지? 정리할까요? a 3승 3a 제곱 플러스 3a 제곱. 됐니? 그 극대값이 얼마라고요? 2래요. 그럼 또 이걸 만족하는 a 찾으려고 할 수 있겠지. 이항해보면은 a에 대한 3차 방정식. 근데 인수분해가 됩니다. 또 얼마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그래서 1, 3, 0, 마이너스 2. 1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됐어? a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하나 찾았고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 여기서도 판별 써보면 일단 나오기는 합니다. 맞죠? 자, 뭔지는 모르겠어. 일단 그때 뭐 해요?
F3. 3을 넣어주면 뭐 된다? 음수가 나오도록 해보래. 여기서 근데 잠깐만. 너무 지저분해졌잖아. 그냥 F3을 바로 가야겠네. 나 그래프로 F3이 어디에 있고 그게 음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고 그걸 그래프로 설명하려 했는데 안 되겠다. 무지성 연산하자. 간다. F3. 또 뭐요? 27 마이너스 27A 3 마이너스 27 플러스 3 9A 제곱 플러스 29 18A 얘가 뭐? 사라지고 정리해주면은 9A 제곱에 마이너스 9A가 나오는데 음수래. 그러면 A는 뭐 한다? 0과 1 사이는 수다. 맞지? 그럼 일단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암이야. 그지? 이게 깔끔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저범위 있는 게 있나 봐. 찾아보자. A는 뭐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2. 그 중에 0과 1 사이 있는 거는 플러스일 때겠지. A 값 찾았습니다. 어쨌든 그걸로 뭐 하래? F 루트 3 또 구하래. 다시 한번 fx 써보자. x 3승 마이너스 3 너무하네 이거. 루트 3 x제곱 a제곱 플러스 2는 2다 그죠? 그래서 6x 여기다가 f 루트 3 찾아보래. 3 루트 3 마이너스 9 루트 3 플러스 6 루트 3 답은 허무하구만. 0이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뭐야? 그냥 무지성 연산. 그냥 연산만 지저분하신 문제. 특징 이런 거 하나도 틀리는 거 없고. 알았죠? 그냥 시킨 대로 그대로 따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실수 많이 해야겠다. 그치? 왠지 깔끔하니까 많이 지르겠지 뭐 하는 그 착각. 조심해야겠네. 가자! 31번 가볼게요. 시작해도 돼. 간다! 3차함수 F, 3차함수 G가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gx가 있습니다. 어이구. 곱했대. 자, 3차 함수니까 당연히 다항함수라서 서로의 인수를 서로 사라지게 하진 못한다. 나누지 못한다. 맞지? 그러면 그 f와 g가 가지는 인수들이 그대로 잘 들어가 있는 거야. 그 6개의 인수, x 2개, x-1 2개, x-2 2개, 총 6개의 인수를 누구누구를 f가 가져가고 누구누구를 g가 가져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 조심할 거. 개수가 앞에 안 곱해졌다 그래서 둘 다 개수가 1, 1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가 a라면 다른 하나는 a분의 1일 수 있다.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2라면은 g는 2분의 1일 수 있다고. 그 말을 지금은 뒤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찾으라는 문제도 있겠지. 자, 어쨌든 가보자. gx의 최고차의 개수 2래요. 근데 어쨌든 gx가 뭐한대? 1에서 극소값을 가진대. 1에서 극소값을 가질 수 있는 후보들 찾아가 봐. gx가 일단. 알았죠? gx가 가질 수 있는 후보들 싹 그냥 한번 정리해보자. 사실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싹 다 한번 해보자. 뭐 똑같은 거 2개 다른 거 하나 가져가는 형태들 다 찾아보면 뭐야? x제곱에 x 마이너스 x제곱에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x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 또 뭐 있냐?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x 마이너스 1. 그리고 셋 다 다른 거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 요 후보 몇 개만 너희들 머릿속에 그려보면 되잖아. 그 중에서 1에서 극소값을 가질 수 있는 후보. 뭐 있어? 뭐 있을까? 이거 보이냐? 이거 하나 가능하겠네. 자, 얘는 어떻게 돼? 0에서 접하고 1에서 뚫고 지나가니까 이거잖아. 탈락이죠? 얘는 뭐요? 똑같지? 여기만 2로 바뀐 거. 여기 1일 수 있겠네가 아니라 요거 기억나지? 대칭선이 아니라 그 뭐야? 비율관계 생각하면 여기는 3분의 4다. 알았죠? 1은 요거보다 좀 더 왼쪽에서 극소 아닙니다. 탈락. 얘는 1에서 접하고 2에서 뚫고 지나가니까 1에서 극대. 얘는 0에서 뚫고 지나가고 2에서 접하니까 이거. 그럼 뭐 극소도 아닐 뿐더러 여기는 3분의 2가 되겠지. 탈락. 얘는 뭐야? 1 뚫고 지나가고 2에서 접하세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얘는 0, 1, 2 세 번 만나야 되니까 이거.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1은 극소 아닙니다. 1개에서 극소 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끝났어.
물론 최고층에서 무시하고 생각한 거. 그거를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바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G가 가져간 인수가 누구요? x-1의 제곱 두 개랑 x 하나 가져간 거고 최고체계수이니까 얘는 자동으로 2분의 1에다가 나머지 인수들 다 가져가면 되지. 됐죠? x 하나 남았었고 x-2의 제곱이 있으니까 요거. 그럼 끝났네. 알았지? 미분에서 4 나오면 답이야. 미분할 때는 뭐 전개해서 미분해도 좋고 곱의 미분 써도 좋고 너희들 편한 대로. 계산은 안 합니다. 끝. 뭐야? 그래프로 풀어주기죠. 그때 비율관계 있으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풀었지. 비율관계 없었으면 아까 이런 거 이게 뭐지? 이거요. 이런 거 찾을 땐 또 미분해가지고 막 0대대로 하는 거에 1이 있는 점인지 다 확인해야 될 거야. 그러면 한참 걸리지. 알았죠? 예. 끝. 정리. 갑니다. 73번. 주르륵 주르륵. 가자. 삼각형 OPQ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그럼 뭐다? 삼각형 넓이를 식으로 표현을 해봐. 그때 삼각형이 3차식이 되나봐. 넓이가. T라는 문자 하나에 대해서. 그럼 뭐야? 3차식의 최대체조. 만약에 넓이를 구해봤는데 4차식이 된다. 그럼 뭐야? 4차식의 최대체조. 이제 1학년 때는 이 문제가 쉬웠어. 너네는 뭐였냐? 수학상이지. 수학상에 2차 함수, 수학하에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했으면은 쉬웠어. 왜? 배운 것 자체가 최대최소가 그냥 2차 함수의 최대최소밖에 없었잖아. 유리함수 최대최소밖에 없었잖아. 무리함수 최대최소밖에 없었고. 또는 수학하에 뭐 역수의 합 나오면은 산술계를 이용한 최대최소도 하나 예외적으로 있을 수도 있었지. 근데 그래 봐야 결국은 식을 구해봐 이게 다였잖아. 근데 이제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슬슬 고민은 되기 시작할 거야. 최대가 되는 순간이나 최소가 되는 순간이 혹시 식으로 주절주절 하는 게 아니라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래프에서 얻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 고민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고3들 모의고사 풀리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상황이 최소야. 이런 상황이 최소일 수밖에 없어. 를 설명하는 문제들이 꽤나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 알았죠? 학년에 올라가면 그게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 자체가 수투잖아. 수투에서는 뭐 당연히 3차, 4차의 최대최소. 그래서 어쨌든 넓이를 구해보세요. 이게 답니다.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이제 너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자, 어쨌든 P라는 점의 좌표 2, T라고 잡았어. 그러고 나서 뭔가 찾아보래요. 근데 Q의 좌표는 뭐야? X 좌표는 모르겠지만 일단 Y 좌표는 확실히 2다, 그치? 그럼 뭐 해주면 되겠네? 거리가 같다. 해주면 끝나겠네. 또는 이등변 삼각형 이용해서 이지직선을 지나는 이거 찾았을 때 이등분점을 지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줘도 상관은 없고.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한 거니까 그것도 방법은 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갈게요. 뭐? OQ는 QP. 그래서 거리는 제곱제곱으로 비교할게요. 가자. OQ. 루트 A제곱 플러스 2제곱. 4 바로 쓸까? 그거를 제곱했으니까 이거. QP도 마찬가지. 2-A의 제곱에 플러스 T-2의 제곱. 루트 씌운 게 QP 제곱했으니까 루트 풀자. 그럼 이 식을 풀어봅시다. 사도 생략 0은 얘 4 사라졌고 마이너스 4에 남았고 A제곱은 사라졌습니다. 양변에. 그래서 우변은 뭐 남았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남았어요. 뭐 나왔어? T에 대한 2차식 나왔잖아. 근데 뭐를? A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나왔잖아. 그러면 A가 뭐야? 4분의 1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또는 T-2의 완전 제곱식. 그걸 가지고 이제 OPQ의 넓이를 찾아주면 되겠네. 이제 미수 A는 지금은 아직 안 바꿨지만 T로 바꿀 수 있는 재료가 완성됐거든. 그지? 이 녀석 넓이 구해보자. 넓이 어떻게 구할래?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높이, 밑변,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해서 높이 찾고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또 밑변 찾고 넓이 구하고 이것도 좋은데 사실 2학년이 되고 수투를 푸는데 그 막 직선 구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고 막 이거를 물어보겠니? 아니지. 사각형에서 이 세 개 빼자. 그게 더 쉬울 거야. 알았지? 그래서 삼각형 OPQ의 넓이는 일단 전체 사각형 가로 2, 세로 2, 4에서 아래쪽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T를 빼자. 왼쪽 저 조그마한 얇은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빼자. 그 다음에
2분의 곱하기 얘. 여기가 좀 지점할 수 있겠네. 2-t. 여기도 조금 지점할 수 있겠네. 2-a. 그래봐야 못 푸는 정도는 아님. 2-a, 2-t. 됐나요? 그러면 이게 뭐야? a와 t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는데 그 a를 싹 다 이걸로 바꿔주면 t에 대한 3차 함수 나오지 않겠니? 끝. 알았죠? 그 이후 계산을 생략할게.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 알았죠? 여기까지 정리. 나는 이 문제 어떻게 풀게? 잘 봐. x축에 접하는데 극속값은 따로 있어. 뭐가 나왔어? L은 1입니다. 근데 원점 말고 다른 데서 접한다며. 근데 반드시 0을 지나기는 해야 돼. 인수가 x가 있으니까. 끝. 됐니? fx는 최고체 계수가 1인데 마이너스 2에서 접했고 0에서 뚫고 지나가네요. 정리하면 답이야. 그런데 써달라는 얘기야. 어제 배운 또는 토요일날 배운 비율관계가 이렇게 쓰인다. 알았지? 얼마나 쉽냐 쓸 줄 알면. 그래서 써주세요. 기억나지? 4a 3승. 증명은 못합니다. 증명은 정적분을 배워야 돼요. 넓이 공식. 넓이 공식도 배우긴 했지만 이제 써먹진 않아서 증명 안 하고 있을 뿐. 알았지? 끝. 질문. 땡큐. 마이너스 3이에요. 땡큐. 여기 정가운데 이것까지 해서 마이너스이잖아. 그지? 이거 마이너스 3. 그래서 이거 5 맞다. 나 이거 까먹고 있었다. 수일반 어제는 내가 제대로 풀었는데 그 월토반 토요일날 내가 한 문제 풀어준 거 하나 이상하게 풀어놨더라. 여기가 마이너스인가 여기가 2인가 그런데 내가 여기가 2인가 그런데 4A 1, 3승 쓸 때 L을 2로 썼더라고. 여기가 2인데 이거다 이거. 여기가 있는데 2로 썼더라고. 그것도 잘못 쓴 거야. 그래서 극대값 문제는 극소값이었어. 문제는 극소값을 구하시오였는데 이거 말고 그 마플 시너지 799번인가? 그 문제야 그 문제. 거기서 극대값을 만약에 물어봤다는 4일 3승 쓰면 되겠다 그치? 근데 거기까지 말은 맞는데 이거를 써서 만약에 극대값을 물어봐서 그래서 4 곱하기 뭐 a 곱하기 l 3승이 할 때 2, 3승을 잘못 썼더라고. 이게 2 아니잖아. 그지? 2가 아니라 요거까지 해서 4니까 이거 하나가 3분의 4 해야 되잖아. 그지? 그걸 하나 잘못 썼더라고. 그거 어쨌든 그런 게 있었다. 요거 그래서 어쨌든 플러스 3. 땡큐. 그럼 정리하면 답은 뭐 A는 6이고 B는 9겠네요. 답은 15. 됐지? 어때요? 10%? 다음 91번. 일단 F'에 마이너스를 넣어서 6 나온다. 이거는 F1이 6이다. 뭐 F2가 3이다. 처럼 하나의 값을 대입을 하면은 모조리 끝나게 마지막 미지수 하나 남았을 때 보통 많이 쓰는 거고. 그래서 일단 패스하고 다른 조건 먼저 봅시다. 극대가 하나 나오고 극소가 2개가 나온다. 그래프의 생김새는 4차함수 어떻게 생겼다? 슉슉. 여기가 1일 뿐. 그죠? 여기랑 여기는 뭔지 아직은 몰라. 하지만 그 간격이 4라는 건 확실하대. 됐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결국 미지수 A, B, C 아무것도 모르잖아. 항상 1을 저거 하나 빼고 뭐 하나도 모르잖아. 이거는 결국 어쩔 수 없는 무지성 연산 문제인가? 뭔가 그래프로 풀 수 있는지 그래프를 좀 보려고 했는데 전혀 그게 없는 것 같다. 이거 무지성 연산인 것 같다. 계속 근데 보니까 분모 4, 3이 누가 봐도 미분하세요. 그지? 미분할게요. x 3승 ax 제곱 bx 플러스 c까지. 자, 여기서 0이 되도록 하는 x가 뭐뭐 나온다?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알파 1, 베타 나오는 거다. 맞지? 됐죠? 그래서 일부러 크기 순서로 썼다. 요거 나중에 만족하는 것만 찾아야 돼. 자, 일단은 지울게. 자, 어쨌든 요 상태에서 뭐 해주세요? 마이너스 1 넣으면 6 나옵니다. A, B, C, D식 하나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 녀석이 1에서 극대가 나온다. 그래서 어쨌든 1이 인수로 갖는다. 응. 그래서 A, B, C를 살려서 이 식을 완성을 하려고 하면 더 지저분하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써볼래. 뭐가 도움이 될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래. 알았지? 아니면은 어차피 알파 베타도 모를 거면은 차라리 다른 문자 쓰든가. 아싸리. 이걸 만족하는 게 알파 베타다 하면 되니까. 알았지? 어떻게 할까? 뭘 해야 될까? 일단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는 걸 보니까 A, B, C를 살리긴 해야 될 것 같아. 귀찮아도. 그러고 나면은 하나의 문자를 다른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됐잖아. 그러면 F'X라는 녀석은 X3승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대신에 B-A 플러스 1을 넣으면 되고, 그러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니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 1로. 되겠지 당연히. 안 되면 내가 이상한 거고. 됐죠? 그러면은 x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뭐였어? 아 근데 잘못 풀었어? 아직 쓰지 마. 미안해 얘들아. 요런 식으로 가서 뭐 해주면 끝이다. 오늘 개파이네. 여기서 근각계수관계 써주면 돼.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나와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 찾고 알파 곱하기 베타 찾아서 쫙 써보면 A, B에 대한 식 두 개 나올 거야.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바보짓 했지. 그지? 이게 왜 0이야? 6이지. 그지? 아, 내가 졸린가 봐요 지금. 7. 그래서 다시 x3승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c 대신에 b-a 플러스 7. 알았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도 하면 안 돼요. 0 되는 게 아니라서. 아 참나. 아 이걸 했었어야 되네. 마이너스 1로 하는 게 아니라 1을 넣었어야 되네. 1을. 이걸 했었어야 되네. 내가 이거 생각해놓고 가를 봤나 봐. 이게 0이잖아, 그지? 아이 참. 다시 처음부터 시작. 그래서 F'X를 다시 써요. 그럼 뭐야? 신중해지자. 그럼 조리제법 되겠지. 여기서 마이너스를 넣어서 6된다를 이용해서 B도 A로 바꿀까? 그걸 먼저 할까? 어차피 조리제법 안 되니까 의미 없을 것 같아. 가자. 1로. 그러면 아, 나 이래서 연산 지저분한 문제 너무 싫어. 그리고 요 놈의 근이 알파 베타인 거지. 알았지?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근각계수관계랑 나 다를 이용해서 잘 써봐.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한 문자로 바뀔 수 있을 거고, 그때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6 된다 하면 그 마지막 미수 하나 사라질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냥 무지성 연산들의 나열. 별로 특징을 살리거나 하는 거는 아니라서 썩 좋은 문제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알았죠? 가자, 정리. 마플로 치면은 2단원, 3단원을 합쳐놨고,
원래 이 도함수 활용 3에 한 단어 있기는 해. 근데 크게 보면 두 가지 파트로 나뉘는 녀석들인데 오늘 하루만에 끝낼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프를 가지고 방정식, 부등식 푸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속도가 속도. 요건데 일단 방부등식 얘기를 먼저 할 거예요. 자, 뭐냐면 여기 1번 문제를 잠깐 볼 건데 있잖아. 그냥 4차 방정식이고 3차 방정식이야. 그냥 3, 4차 방정식을 보겠다 이게 다야. 근데 우리 3, 4차 방정식 언제 배웠어? 수학 상해 고차 방정식에서 이미 배웠지. 그지? 만약에 여기서 뭐가 나오면 얘가 K가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었으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 뭐 하면 돼? 인수분해 하면 돼. 지금 내가 일부러 13을 바꿨지? 1 넣어봐봐. 0 되잖아. 맞나? 되잖아. 그럼 일로 조립제법부터 시작이지. 또는 미수가 있었지, 그때도. 근데 그때 있었던 미지수는 잘 생각해보면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었냐면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 뭘 가지고 있어, 지금? 뭐 가지고 있어? K가 있으면은 뒤에도 K가 있어서 X에 1 넣으면 K 사라지게 했잖아. 그럼 일로 또 조립제법을 했지. 그러면은 앞에는 일단 X-를 하나 나오고 뒤에 게 이제 K를 포함을 하고 있는 어떤 1차식의 형태로 나오는데 그때 문제를 보면 서로 다른 세식은 그럼 얘가 뭐야? 1 말고 2개. 만약에 중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중근을 갖거나 또는 여기서 서로 다른 2개가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1과 다른 거라서 이렇게 겹쳐서 중근 뭐 이런 것도 해봤고 허근을 가지라고 하면 여기서 무조건 판별식 0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 다 인수분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상에서는. 그래서 수상에서 내가 이제 나랑 수업했던 사람들은 그 얘기 했지. 뭐 혼잣말 중얼중얼 하잖아, 나 혼자.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뭐야? 인수분해 안 되는 건 없어? 응, 없어. 뭐 이런 거 했잖아. 그 인수분해 안 되는 건 언제 배워? 수2에서 배워라고 했잖아.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은 이제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돼요. 왜? K가 하나밖에 없잖아. 아무리 잘 넣어도 저 K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거든. 오케이? 즉 인수분해 안 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볼 거야. 자, 그럼 다시 돌아와. 2차 방정식으로 잠깐 가보자. 2차 방정식에서 근을 그냥 물어보면 뭐 하면 됐어?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고 안 되면 근의 공식 썼으면 됐지.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이라고 하면 뭐였어? 판별식을 썼지.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곱셈공식으로 넘어갔지. 2차 방정식 도구들이 좀 여러 개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인수분해를 하든 근의 공식을 쓰든 판별식을 쓰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든 도구들이 있었고 거기에 걸리는 문제들은 다 그렇게 풀었잖아. 근데 그렇게 풀지 못한 문제 딱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어? 근의 분리. 그냥 아무리 해도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함수로 돌아갔던 거야. 왜? 방정식은 두 함수의 교점 구하려고 만든 게 방정식이거든. 그러니까 방정식만의 도구가 있지만은 못 풀겠으니까 원래 상태로 함수 상태로 돌아간 거였거든. 고차도 똑같아. 결국은 방정식 자체는 함수의 교점을 구하려고 만든 식이야. 근데 고차 방정식의 도구가 있었어. 유일하게 딱 하나 뭐? 인수분해. 그럼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1차, 2차 얘기니까 2차의 도구들도 좀 사용을 했고 근데 이제 인수분해를 못해. 고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도구가 쓰인다 안 쓰인다? 못 쓴다. 그러면 뭐야?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방정식도 있고 부등식도 있는데 결국 우리는 이거 잠깐 쓰지 마. 이거 다시 지울 거야. fx 는요. 요 fx가 3차식, 4차식이 됐을 때 이거 아무리 봐도 인수분해 안 되거든. 그래서 뭐 한다? 우리는 fx라는 3차 함수와 x축 또는 여기에 뭐 적당한 ax 플러스 b가 있었으면은 3차 함수와 직선을 가지고 만나는 점이 어떤지 뭐 만나는 점이 개수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판별하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프 만드는 게 목적이다. 알겠지? 근데 방금 내가 잠깐 예를 든 거. 너네 3차와 1차 명확하게 그릴 수 있겠냐? 접하는지 아닌지 명확하게 그릴 수 있겠어? 상수함수거나 x축이면 그래도 그릴 수 있지. 얘가 찾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것까지 따지려면 어때? 막 접하는지 아닌지 따지기도 힘들고.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만나는 문제들은 있잖아. 똑같은 문제인데 맞구나. 똑같은 문제인데 이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식을 갖도록 하세요 라고 나올 거야. 좀만 뒤에 가면.
그래서 제일 먼저 해주는 작업이 뭐냐면 적당하게 이양 좀 하라고. 그냥 준 대로 4참수와 3참수 어떻게 그릴 거냐고. 겹쳐서. 못 그리잖아. 그래서 적당히 이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풀기 시작이야. 그러면 어떻게 넘기느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교과서 방식이 있고 내 방식이 있음. 뭐가 더 무조건 좋다, 편하다, 아니다. 이거는 아마 동윤이 해나 뭐 다 방학 때 했던 사람들은 다 한 번씩 봤었을 거야. 자, 교과서에서 넘기는 거랑 내가 넘기는 건 각각 장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하든 너희들이 상관없어. 서술에서 내 풀이 써도 상관없고 그냥 딱 한 가지 방법을 밀고 가. 아니면 적절히 섞어도 돼. 그것까지 다 얘기해 줄 거니까. 알았지? 일단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넘기냐면은 우변으로 넘어갈 수 있는 후보는 무조건 K 하나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무조건 좌변에다 두는 거야. 이게 교과서 방식. 넘어갔을 때 K, A, M으로만 넘어가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라면 넘긴다, 안 넘긴다? 안 넘긴다. 왜? 넘어가면 마이너스 K니까 안 넘겨. 교과서는 실제로. 근데 지금은 넘기겠어, 안 넘기겠어? 넘길 겁니다. 왜? 넘어가면 K니까. 알았지? 그걸로 구분 지어주면 되고, 내가 하는 풀이는 우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는 그게 K로 넘어가든 마이너스 K로 넘어가든 K 제곱으로 넘어가든 미지수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넘겨. 그리고 상수항도 있으면 싹 다 넘겨. 그러니까 넘어갔을 때 K-3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알았죠?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야. 우변은. 그러면 나머지는 싹 다 좌변에 몰아두는 게 내 풀이다. 알았죠? 자, 각각의 장점, 단점 얘기해 준다고 했는데 일단 그 전에 일단 다 떠나서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은 fx 함수와 얘는 y는 k라는 상수함수. 나도 fx라는 함수와 y는 어떤 상수함수. 얘의 미지수도 뭐 상수함수일 수 있겠지. 어쨌든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관계를 읽으러 가는 거야. 만약에 실근을 구하시오였다면은 교점을 구하면 되고. 만약에 원래 문제가 뭐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였다면 우리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몇 개 내가 풀어볼 건데 일단 1번은 내 풀이든 책 풀이든 다 똑같겠지? 무조건 K 넘기겠지? 자, 3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 우변의 K. 그럼 좌변에는 뭐만 남아있어요? fx, 우변 y. 이 함수와 이 함수에 대한 얘기로 바꿔 읽으면 돼. 자, 뭐해? 원래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진 세우였지. 그럼 이제 우리는 두 함수에 대한 얘기로는 이 함수와 이 함수가 뭐한다?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을 가지세요라고 하면 되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일단 뭐 해야 돼?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려보자. 12x의 삼승,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 0된 걸 찾아주면 양변 12로 나누고 x로 묶든 12x로 한 방에 묶어버리든 묶어주게 되면 남는 게 x제곱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된다. 그죠? x 쓰지마. x값은 그래서 뭐뭐 나와? 크기 순서로 마이너스 1과 0과 양수 2 나왔습니다. 그럼 4차함수 그래프는 이것도 비율관계에서 했던 얘기죠. 마이너스 1과 0은 1만큼밖에 차이 나지만 0과 2만큼 차이 나니까 많이 차이 나는 곳이 더 내려간다. 더 멀수록 많이 변하는 거야. 4차함수의 특징. 오케이. 그러면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누구를 그려봐. 색깔 바꿀게.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그려봐. 세 점에서 만나는 방법은 하나, 둘, 끝. 요게 k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값이 뭔데? f-1 k 하나 찾았고요. 이 값이 뭔데? f요. 그렇게 두 개의 k를 찾으면 답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았죠? 별거 아니죠?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고 함수에서 만나는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을 찾기 위해서 연립해둔 게 방정식이라서 방정식을 다시 함수로 바꾸기만 할 줄 아는데 근의 분리에 비하면 훨씬 쉬운 버전이야. 알았죠? 알았죠? 근의 분리는 풀이 방식이 딱 정해져 있어 버리죠.
자, 간다. 자, 2번 문제를 갈 건데 지워도 되지? 혹시 쓰고 있니? 2번 문제를 딱 풀면은 네프로의 장점이 먼저 나옴. 네프로의 단점도 있다. 네프로의 장점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문제. 뭐 이 문제만이 장점은 아니고 내 진짜 장점은 따로 있는데 그거는 마지막에 얘기할 거고.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과 한 개의 음근을 갖는다. 일단 책은 어떻게 하겠어? K 넘겨 안 넘겨? 안 넘길 겁니다. 왜? 넘어가면 마이너스 K잖아. 근데 나는 넘겨 안 넘겨? 미지수 K는 무조건 넘깁니다. 넘기겠지? 그 두 개의 차이를 보여줄게. 일단은 그래서 풀이 1 x3승 마이너스 3x 제곱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쓸 거야. K 안 넘긴 거. 두 번째 내 풀이는 x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는 마이너스 K. 자, 그래서 좌변을 fx 우변을 y는 마이너스 K, y는 0으로 보는 거. 여기서 차이 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해석은 똑같아. 이 함수와 노란색 함수와 빨간색 함수가 어떻게 만난대? 양수 쪽에서 두 개, 음수 쪽에서 하나. 그러니까 뭐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2점, 왼쪽에서 1점 만나주세요라는 얘기잖아. 그지? y축 오른쪽에서 2개의 교점, y축 왼쪽에서 1개의 교점. 어쨌든 교점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그래프 그려. 미분해. 미분은 또 똑같겠죠. 영어된 거 찾아. x는 마이너스 제곱 3 나왔어. 여기서 바로 쓰면은 왠지 내게 쉬워 보이는 걸로 사기치는 줄 알 거니까 여기서도 계산할 거야. 나쁘다. 자, 여기 나왔지? 그럼 어찌됐건 쟤나 얘나 이 풀이나 둘 다 생김새는 비슷할 거야.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3.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3. 맞죠? 근데 여기서는 문제는 뭐다? K 때문에 아직까지 완성을 못했어. 그래서 F3도 찾고 F-1도 찾고 해야 될 거야. 뭐 물론 그 계산이 지저분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잘 봐. 숨차.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K니까 뭐예요? K 플러스 5인가요? 얘는 뭐예요? 3 넣어주면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K니까 K 마이너스 27이죠? 그 사이에 X축을 두면 되는 거야. 뭐? 빨간 거. 그래서 부호가 뭐 반대다 해서 곱하면 음수도 좋고 얘가 0보다 양수, 0보다 작은 음수. 그러면 K의 범위 나왔잖아. 마오보다 크고 27보다 작다. 일단 세 점에서 만난 건 된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제대로 풀었어? 아니. 양수 쪽에서 두 개라며. 잘못 풀었지? 맞죠? 아씨. 다시 해야 되네. 다시. 일부러 이 풀이라서 풀린 거 아님. 사기치는 거 아님. 여기 X축, Y축 여기다 그려야 되겠네. Y축까지는 그릴 수 있다, 그치? 마이너스를 좀 더 가까우니까. 그러면 Y축보다 어디서 더 오른쪽에서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거네. 그걸 결정해 주는 게 누구야? 이거네. X에 0을 넣어줘야겠네. X에 0 넣어주면 뭐야? K. 0은 양수. 그러면 오른쪽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 뭔가 생각이 조금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알았죠? 두 번째.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 아까 그 풀이도 맞기는 하네. 그지? 그것도 쓰긴 써야 되네. 이래서 귀찮아. 내가 이 풀이를 안 써가지고. 아까 이거 뭐였냐? K-27이었냐? 이건 뭐였냐? K 플러스 5였냐? 이것도 만족을 하긴 해야 돼. 그래서 K의 범위는 뭐다?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0보다 크고 27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 치자. 알았지? 자, 그런데 두 번째 내 풀이를 잘 봐. 나는 일단 미지수 다 넘긴다 그랬어.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상수항도 싹 다 넘어감. 그래서 여기 만약에 플러스 1이 있었다고 해도 얘가 마이너스 K에 플러스 1이 있었으면 책은 K만 넘겼을 거야. 근데 나는 K도 넘겨 1도 넘깁니다. 그러면은 항상 좌변에는 누가 없어? 상수항이 없어. 무조건 뭐 지나니?
원점. 그래서 보자마자 이 사이에 마이너스를 가깝게 y축을 그릴 수 있네. 그러면 만나는 그곳이 무조건 원점이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우변 y는 마이너스 k. 요게 뭐 단점이면 단점. 마이너스 k로 둔 요 놈이 이 사이에 있으면 돼. 를 눈으로 보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3넣어주면 이치율 나오거든. k의 범위가 마이너스 이치율과 0 사이가 나와요. 같은 범위거든. 자, 내가 푸는 거에 장점, 원점은 무조건 지나. 그래서 저런 양근, 음근 얘기 나오면은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좀 더 빨리. 고민 좀 덜 하고. 알았죠? 그게 하나의 장점. 두 번째 장점. 모든 문제를 똑같이 풀 겁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예외라기보다는 너희들이 예전에 배운 거를 기억을 하라는 거지. 예외는 없어. 무조건 넘겨. 나는 무조건 넘김. 근데 책은 잘 봐라. 우리가 좀 고난도 문제를 가보면 있잖아. 책도 내 것 따라서 넘기기 시작할 거야. 넘길 이유가 아닌데 넘기기 시작할 거야. 왜 넘겼는지 이해 못해, 너희들은. 갑자기 넘기고 풀어. 그게 쉬우니까. 근데 그거 구분을 짓겠어, 너네가? 못 지어. 문제에서도 왜 이번엔 넘긴다 설명 안 합니다. 그냥 갑자기 넘김. 오케이? 왜 안 넘기면 너무 불편해지거든. 그래가지고 넘길 때 갑자기 생겨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풀이를 항상 일치화하기 위해서 나는 무조건 이거 하세요라고 하는 거다. 나는 풀이를 웬만하면 일치화 시켜주잖아. 기억나지? 극한에서. 머리가 크고 지저분하면 무조건 지원하기. 기억나지? 그것도 적분에서도 똑같고 미분에서도 똑같고 연수에서도 다 똑같이 풀고 있었거든. 그런 것들이 장점이야. 아무튼 이거다. 알았지? 물론 내 풀의 단점도 하나 있어.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K에서 실수할 수 있다는 거. 너희가 K의 범위라고 착각하는 거. 그것도 실수면 실수인데 단점은 단점인데 진짜 찐 단점은 따로 있어. 그거는 이제 고난도 문제 풀면서 설명할 겁니다. 쉬었다가.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핵심은 뭐다? 어쨌든 함수로 해석해서 교점에 대한 얘기로 풀 거다까지만. 알았지? 잠깐 쉬었다 합시다. 살짝 달라져 볼까요? 아니면 비슷한 걸 풀어볼까요? 보자. 어떻게 하는 게 낫나? 그래, 뭐 이런 거 해보자. 3번. 자, 뭐 지금까지는 사실 두 문제의 차이가 안 나는데 나는 일단 썰2 계속 보여줄게요. 어제는 그래서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지려고 한다, 방정식에서. 그런데 K 때문에 인수분해를 할 수 없으니까. 물어본 질문은 똑같잖아, 그치? 서로 다른 세식은. 구할 수 없으니까, 인수분해를 할 수 없으니까 넘기든 안 넘기든 어쨌든 해석을 함수에 대한 얘기로 바꾼다. 그래서 우리는 왼쪽에 있는 함수 fx를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함수 y는 마이너스 k랑 상수함수랑 맞죠? 세 점에서 만나주세요 이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 미분을 해보니까 뭐 나와요? 3x의 제곱에 플러스 12x 플러스 9 0 된 걸 찾아주면은 x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3이 0이니까 1, 3 x값은 뭐 나왔어? 마이너스 3 하나 나왔고 마이너스 1 하나 나왔네. 최고차에서 양수인데 프라임이 0 되는 게 두 번 나왔으니까 3차함수에 생긴 셈 무조건 이거고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3이겠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뭐 마이너스 k를 가운데 두면 돼. 세 점에서 만나면 되니까. 그래서 누구보다 극소값보다 크고 극대값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3을 넣는 것까지는 생각해도 되나요? 얘 아마 0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뭔가요?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4 나옵니다. 그래서 K의 범위는 0부터 4까지. 이거 바꾸는 거 조심하고. 이게 K의 범위 아니다. 마이너스 K의 범위다. 끝. 답은 몇 번? 2번.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별거 아니죠? 알았죠? 이제 이 양을 할래 말래 그 차이지 함수로 만든다라는 건 똑같아. 자, 그래서 이제 뭐 다시 함수에게로 넘어옵니다. 지워도 되나요? 자, 이번에는 뭐야? 또 함수와 함수가 만나는 점이 두 개. 뭐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로 함수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번에는 아까처럼 방정식이 아니라. 그래서 함수에서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연립을 하는 거지. 연립까지는 일단은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야? 마음에 안 드는 형태의 방정식이거든. 그래서 이 양을 슬쩍 합니다. 2x의 3승 더하기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x는 k. 그래서 이제 좌변을 fx 써도 되지. fx를 함수, 우변을 y는 k라는 함수로 둘 건데 이제 함수는 달라졌지. 원래 곡선과 직선이 이번에 만들어진 3차와 상수함수랑은 다른 함수기는 하지. 하지만 같은 방정식에서 뭐는 똑같다. 교점은 다르지만 교점의 x좌표는 똑같다.
그래서 어쨌든 요 놈의 교점의 x좌표를 찾기 위해서 뭐 해보자? 또 그래프 그려보자.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또 미분을 하자. 6x의 제곱에 플러스 6x의 마이너스 12가 0 되는 거고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 되는 거니까 또 1, 2 인수분해 되고 x값은 마이너스 2 하나, 1 하나 나왔어. 그러면 fx라는 함수는 최고책에서 양수 2인 3차 함수인데 프라임이 0 되는 게 두 번 발생했으니까 또 이렇게 그려지고 1, 마이너스 2. 우리는 뭐 하면 돼? y는 마이너스 k를 그릴 때 뭐 해? 이번에는 두 점에서 만나라고 했으니까 이거 아니면은 이것만 답인 거지. 그래서 누가 k가 누구랑 같다? 극대값, 극소값이랑 각각 같아지면 됩니다. k값은 20 마이너스 7. 양수니까 답은 20. 알았죠? 둘 다 맞기는 한데 양수라서 하나. 알았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 나와요. 자, 그리고 요 얘기 5번으로 넘어오는데 자, 5번은 일단 시작이 방정식이니? 아니지. 아니지. 그 여기 왜 들어가 있을까? 이게 학교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은 왜 이게 방정식일까? 접선일까? 나는 이 유형은 다 배운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나는 이건 접선이라고 생각함. 마지막 연산이 그냥 방정식을 잠깐 가지고 올 뿐이야. 자, 가자. 0,A에서 곡선에 긋는 무슨 점이 주어졌어? 곡선 밖의 점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뭐다? 접점을 가정을 해야지. 그래서 접점 x좌표 t라고 두면 y좌표는 t3승 플러스 t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줍니다. 뭐예요? 미분을 해서 0을 넣을 거예요. 근데 미분해서 0 넣어주면 그냥 0 아니냐? 예? 뭐가 좀, 곡선 바뀌 점이 아니지. 미쳤나 봐. 미분을 해서 t를 넣습니다. 3t제곱 플러스 2t.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도 맞는 풀이지만 우리 빠른 풀이 뭐 배웠어? 이 기울기는 점과 점을 연결한 기울기라 똑같아. 그래서 t-0분의 t3승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a. 그러면 요걸 양변에 t배를 해서 이항을 시켜줄 건데 이항까지 바로 갈게 그냥. 2t의 3승 플러스 t제곱는 마이너스 a라는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어. 그때 뭐 해주세요?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는 세 개의 접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3차 방정식인 거야. 근데 A 때문에 인수분 안 돼서 지금 2단원으로 들어온 것 뿐이야. 여기까지는 접선 얘기잖아. 알았지?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걸 풀어보자. 뭐 한다? 또 F 써도 되죠? FT라는 함수와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서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해보고 싶어. FT를 그리면 되는데 이거 얘기했죠? 미분하지 마세요. 왜? 3차항과 2차항을 가지고 있는 거는 무조건 t제곱으로 묶어주면은 t제곱 곱하기 2t 플러스 1. 무조건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뚫고 지나가는 함수가 되잖아. 너무 지저분한데 근데? 나 뭐 미분 잘못했냐? (3t 3승) 넘어서 (2t 3승) 맞고 2t 제곱 넘어와서 마이너스 t 제곱 맞는데? 몰라 맞나 봐. 아무튼 됐죠? 됐죠? 그러면 여기 극대가 되는 거 여기 어디야? 3분의 2지죠. 마이너스 3분의 1이겠네. 맞죠? 맞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된다? 우리는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 그릴 때 찌. 일단 0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겠네. 그런데 극소값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겠네. 아이, 극소값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극대값, 극대값.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다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7분의 2 플러스 9분의 1. 27분의 1이다, 그죠? A의 범위 나왔네. 마이너스 27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됐니?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별거는 아니죠? 오케이? 그냥 접선 얘기에서부터 출발한 것뿐. 그래서 이걸 만약에 방정식 단원으로 보자면 그냥 앞단원 얘기가 좀 쓰였을 뿐이란 얘기지. 도함설명 1번 단원. 알았지? 됐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쭉 풀어봤는데 뭐 부등식은 똑같아. 부등식은 그냥 크다라고 바뀌면서 fx를 y는 k라는 상수함수보다 위에다 두세요, 아래에다 두세요 밖에 없으니까 똑같아. 근데 내가 지금 설명을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이 문제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 좀만 잠깐만 찾아볼게요. 이거 하나 있네. 22번 말고 딴 거 먼저 좀 보자. 22번이 뭐였지? 아, 마음에 안 들어. 부등식에서 많이 나오는데. 아씨, 안 보인다.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걸로 갈까? 아, 지저분해. 좀 깔끔한 거 없네. 마플 시너지 보자. 잠깐. 음. 방정식 하나, 부등식 하나 있을 텐데. 내가 뭐 찾고 있는지 모르지. 요거다. 자, 936번입니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세요. 요거야. 자, 내 풀이와 교과서 풀이 어떻게 달라질까? 나는 미지수와 상수항 다 넘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풀겠어? 2x 3승만 남기고 다 넘기는 거야. 왜요? 2창을 왜 넘겨요? k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내 풀이. 미지수가 상수항에 있을 때만 넘기는 게 아니라 미지수가 1창이나 2창의 개수에부터도 넘겨요. 알았죠? 근데 책은 안 넘기고 풀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근데 내 기억에 맞다면 이거 넘겼던 것 같아. 책도. 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교과서 방식 가보자. 넘길 거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없어. 넘어가서 는 K가 되는 게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내 기억에 맞다면 책도 넘기는 걸로 알고 있음 이거. 알았죠? 저 풀이를 안 쓸 겁니다. 이걸로 갑자기 와요. 자, 그러면 책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들은 사람들은 왜 넘겼는지를 이해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냐? 자, 어쨌든 넘기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거 그리면 돼. 뭐 좌변을 보통 F로 잡은 이유는 막 미분도 하고 값도 넣고 할 거라서 F로 잡았지만 이 정도는 그냥 그릴 수 있어서 Y라고 할게. 얘도 Y라고 할게. 자, 내 풀이 어떻게 들어가나? 찍. 아, 책 안 넘기겠다 이거. 찍. 우리가 봐야 되는 범위는 X가 0보다 커놨다. Y축을 포함을 하고 Y축 오른쪽만 볼 거야. 안녕? 아까부터 없었니? 어디 갔나 했네. 자, 간다. 요 함수, 어떤 함수? 3차 함수.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긴 함수. 정확하게 여기까지 하면 여기 되어 있겠죠? 어쨌든 이 함수. 그리고 우리는 뭐? 요 함수. 어떤 함수? Y축을 대칭축으로 하며 0,-1이 꼭지점인 2차 함수. 알았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럼 K에 의해서 바뀌는 건 뭐야? 최고차의 개수에 바뀌는 거는 이런 거지. 그지? 0,-1를 기준으로. 그럼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된다? 이런 것들. 왜?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 그럼 결국 기준은 뭐야? 두 곡선이 접할 때. 그때의 K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풀이를 따라가다 보면은 미지수를 다 넘기다 보니까 2차항이나 1차항에 붙을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1차항의 미지수가 붙어 있는 문제도 있는데 좀 이따 볼 거고 2차항의 미지수가 붙어 있는 문제는 넘기고 나면 결국은 뭐다? 두 곡선이 접할 때라는
앞단원 접선 단원에서의 내용이 들어오는 것 뿐이야. 이해됐음? 우변에 넘어간 게 2차고 좌변이 3차니까. 알았음? 그래서 요거 뭐다? 두 곡선을 접할 때 접하는 곳을 뭐라고 잡아주면? T라고 잡아주면 또는 A라고 잡아주면 그곳에서는 Y좌표가 똑같아지고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거야. Y좌표끼리 비교해보자. 2T 3승과 3KT의 3KT 제곱 마이너스 1이 같아지며 두 번째 기울기 6T 제곱과 6KT가 같아지는 건데 여기서 알게 되는 거는 K는 T네. 그럼 때려 넣어주게 되면은 T 3승이 1입니다. 아하, T가 1이자 곧 K가 1인 거야. 알았니? 그럼 답은 K는 1보다 적다. 2번. 알았음? 그러니까 요 내용으로 넘어왔고 그 내용을 기억만 잘하고 잘 풀 줄 아는 사람들. 앞단원 내용, 뒷단원 내용, 옛날 1년 전 배운 과목, 이번에 배운 과목 다 잘 섞어서 자유롭게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이 풀이가 훨씬 빨라. 알았지? 풀이도 항상 일정하고 막 넘겼다 안 넘겼다 하는 게 아니니까. 알았지? 근데 이거 책에서는 어떻게 풀려나? 아, 풀 수는 있겠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풀 것 같다. 다시 취소. 이 마풀 문제 중에 딱 하나가 제도 넘기는 게 있었는데 나 그 문제가 몇 번인지 까먹었어. 어쨌든 이거는 미분을 해야 그래프 그릴 수 있으니까 F라고 잡고 Y라고 잡아보자. 그러면은 이 함수 그려보고 싶어. 그리기 위해서 뭐 하자? 미분해버리기. 뭐예요? 6x 제곱에 마이너스 6kx. 6x로 묶거나 하면은 x-k는요. 그럼 k는 양수니까 반드시 0 하나 k 하나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는 상수함수를 뭐 해 줄 거야? 우리가 봐야 되는 범위 이 범위만 놓고 봤을 때 뭐 해주면 되겠네? x축을 여기다 두면 되겠네. 크니까 만나서도 안 되죠. 그냥 붕 떠 있으면 돼. 뭘 뗄까? fk. fk를 구해서 뭐예요? 암산하자. 마이너스 k 3승 플러스 그게 0보다 커지기만 하면 돼. 그래서 k 3승이 1보다 작아지면 되니까 k는 1보다 작아. 그래서 양수니까 0보다 크다만 붙여주면 답은 이거. 뭐 이게 어렵다는 건 아니야. 풀이가 어려운 건 아니야. 아까 말했듯이 왜 언제 갑자기 넘겨서 풀기 시작하는지 그거 구분을 못해서 그 문제를 딱 풀고 나면 왜 넘겼지? 의문이 들기 시작할 거거든. 그걸 위해서 나는 항상 풀이 일치시킨다. 그게 장점이었다. 알았지? 원점 지난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었고. 자, 끝. 이 정도예요. 그러면 1창의 미지수만 한번 붙여볼까? 어디 있을까? 그건 또. 이 근처에 있는데. 여기 있네. 943번. 이것도 책은 넘기겠다. 자, 간다. 자, 지워도 되나요? 두 풀이. 이번에도 두 가지 풀이 다 한번 써볼게. 뭐가 쉽다 좋다 비교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는 겁니다. 책에서는 역시 아무것도 넘기지 않겠죠. x 4승 마이너스 4k x 3승 x 플러스 12 0보다 더 낫다. 근데 나는 어떻게 풀겠어요? 나는 x 4승만 남은 거 나머지 싹 다 넘길 겁니다. 맞죠? 4k 3승 x 마이너스 12. 그래서 이제 각각 y는 붙일 건데 여기서는 미분을 해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fx라고 이름을 잡을 거고 우변은 y는 0이라는 x축으로 잡을 겁니다. 내 풀이에서는 얘 미분 안 해도 그릴 수 있으니까 y라고 하고 얘도 그냥 1창 줄 뿐이니까 그냥 y라고 잡을게요. 거기서 힌트가 차이 나는 건 아니고 결국 그림만 그리면 돼. 간다. x축을 먼저 그리지 말고 fx 미분해보자. 4x의 잠승 마이너스 4kx, 4k 3승입니다. 맞죠? 얘가 0 되는 걸 찾아봅시다. 너네 근데 상식으로 알아둬. 3승 빼기 3승은 근이 몇 개? 무조건 하나다. 실근 하나다. 3승 빼기 3승, 3승 플러스 3승은 1차와 2차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1차에서는 근이 나오는데 2차에서는 무조건 반별식이 음수야. 무조건. 알았죠? 그래서 3승 빼기 3승, 3승 더하기 3승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k 하나 끝이다. 이거는 상식.
그래서 F'이 0 되는 게 딱 하나 나오는 4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 나머지는 다 허근. 그럼 뭐야? 휘청하는 거지. 휘청이 어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가 K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그 K에서의 값이 X축보다 위에 있기만 하면 돼. 간단하지? 그래서 책풀이가 훨씬 편한 풀이들도 많다. FK를 찾아봅시다. 뭐 나와요? 마이너스 3K 4승. 이 12 플러스 12. 요거. 얘가 뭐 하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됩니다. 그래서 K의 4승이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K의 제곱이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2번. 여기 이제 책풀이로 푸는 풀이. 이해됐죠? 뭐 풀이는 비슷하죠? 내 풀이로 가보자. 자, 분명히 1창의 미수가 붙었기 때문에 또 살짝 다를 거야. 빨간 함수 그려보셈. 이걸 겁니다. 아, 왼쪽도 그려야 되네. 이걸 겁니다. 자, 그때 흰색 식을 바라보자. 뭐야? 0,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 그런데 K에 의해서 바뀌는 거는 기울기들. 그지?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되면 되잖아. 그럼 빨간색보다 항상 아래에 있잖아.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접할 때와 접할 때를 기준으로 그 사이에만 있으면 돼. 누가? 내가 찾으려는 녀석의 기울기 4K 3승이 이때의 기울기와 이때의 기울기 접하는 거 기울기 사이에 있으면 돼요 이거야. 그럼 뭐로 바뀌었어? 곡선 밖의 점 0, 마이너스 12에서 근 접선 얘기로 가면 되는 거지. 알았죠? 알았죠? 그러면 곡선 밖의 점에서 그었으니까 접점의 좌표를 미수로 가정을 하겠지. 접점의 좌표 무엇이다? T, T 4승. 자, 그걸 가지고 접선의 기울기를 만든다. 4T 3승. 그게 위에 있는 점과 0, 마이너스 12를 연결한 직선의 점. 뭐야? T-제로분의 T4승 마이너스 12. 넘어가지면 똑같은 풀이 나옵니다. 아까랑. 땡큐. 플러스 12. 알았죠? 그럼 아까랑 똑같은 풀이잖아. 알았니? 그게 다야. 뭐가 더 짧다, 길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섞을 줄만 알면은 내 풀이는 고정된 풀이가 나온다라는 장점. 여기서는 뭐 풀이 자체는 이제 마지막 해나가는 과정 자체는 항상 심플하긴 한데 갑자기 넘길 때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가 단점. 알았죠? 풀이들은 좀 간단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게 단점. 알았지? 끝. 여기까지. 내 풀이 대신에 좀 풀이가 길어질 때는 있을 수도 있다. 오히려 첫 풀이보다. 알았죠? 그래서 뭐 어쨌든 편한 대로 찾아가세요. 그래서 보통 이게 좀 낮은 만들 있지. K반 이런 만들은 내가 사실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거 설명 아예 안 해. 그냥 이거 설명 안 해. 그냥 무조건 이거 쓰라고 해. K 넘기면 심플하지? 넘겨. 안 넘기는 게 낫겠지? 넘기지 마.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조금 낮은 S반 또는 이 수투 그래프 얘기를 힘들어하는 거. 똑같이 S반이라고 해도 뭐 한 1등급 있는 거 하면 한 2, 3등급도 있고 하잖아. 4등급도 있고 하잖아. 3, 4등급권 학생들은 사실 이걸 막 자유롭게 쓰는 건 사실 힘들어해.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는 보라고 하냐면 1차항까지는 내 거 따라와. 근데 2차항부터는 넘기지 마. 라고 할 때도 있어. 왜냐면 이거는 생각보다 잘 따라오는데 이거 생각보다 못 따라오거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본인의 역량 하에 자유롭게 조절하세요. 알았죠? 알았죠? 아니면 평소에는 내 거 쓰다가 1, 2차가 미지수다? 그러면은 넘기지 마.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알았지? 알았지? 끝! 그럼 이제 속도, 가속도 하러 갑시다. 속도, 가속도는 진짜 쉬움. 맨날 쉽대. 진짜 쉬움. 다시 우리 책으로 돌아가자. 지워도 되나요? 자, 속도, 가속도가 쉬운 이유. 우리는 물리가 아니거든. 수학이거든. 자, 위치, 속도, 가속도. 위치, 속도, 가속도.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나온다.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나온다. 오늘 설명해야 되는데요. 요 위치, 속도, 가속도 단어에서 한 80% 끝났어요. 계속 그냥 미분할 거야. 위치가 주어졌는데 속도를 물어보니까 미분을 하면 되지. 가속도를 물어보면 미분 한 번 더 하면 되지. 맞죠? 도함수를 한 번 더 도함수를 구하면 되지. 자, 그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너네가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은 것들 또는 알아두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설명하러 갈 건데, 지금 요거 봐봐. 뭐 하래? 위치를 줬지. 가속도를 물어보지. 위치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나옵니다. 뭐 6t제곱 하면서 나오겠지. 그때 v를 한 번 더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t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을 테니까 12t-6 나와 있을 거거든. 그럼 거기다가 이제 t를 넣기만 하면 답인 거야. 근데 그 t를 지금은 아닌데 뭐 시각이 2, t는 2일 때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주겠니? 당연히 너무 쉽잖아. 그렇게 안 주겠지.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조금 숨긴 게 속도가 2인 순간의 t를 찾아서 대입을 해주세요라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이것도 너무 쉬워. 그냥 너무 대놓고 그냥 속도가 2 이러고 있잖아. 그 t를 숨기는 녀석들이 몇 개가 있을 거야. 오케이? 우리는 항상 뭐 v에다가 대입하면 답이고 a에다가 대입하면 답인데 뭐뭐뭐뭐 할 때 뭐뭐뭐뭐 하는 순간이라고 하면서 t를 숨기는 말들이 조금 등장을 할 거야. 그 녀석을 설명을 하러 갈 건데 첫 번째 수평 방향의 운동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그리고 원점을 다시 지날 때 출발점을 다시 지날 때 뭐 하란 얘기야? t를 어떻게 찾아달라는 얘기야? 아까 미분하다 보니까 v 나왔지. v의 부호가 양음이 되는 게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거거든. 오케이. 양수는 오른쪽, 음수는 왼쪽.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라는 얘기라서 뭐로 찾으면 되겠다? 속도가 잠깐 0을 거쳐가면서 부호가 진짜 바뀌는 곳을 찾아달라는 얘기야. 두 번째 원점을 다시 지날 때는 그냥 위치가 0인 거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에서의 운동이 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최고의 높이에 도달했을 때의 시각을 찾아달라는 얘기지. 그 시각을 찾아서 뭐 V에 넣든 뭐 A에 넣든 하라는 얘기겠지. 그지? 최고 높이에 대할 때는 뭐야? 도달할 때. 자,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그럼 어떻게 해? 높이가 최고인 순간을 찾으면 되나? 아닙니다. 알죠? 높이가 최고인 순간이 아니야. 너네 물건 집어 던져봐. 뿅 올라가 제일 높이 올라가고 나선 그 다음 뭐해? 떨어지잖아. 그럼 뭐가 바뀌었어? 운동 방향이 바뀐 겁니다. 또는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뭐해? 멈추잖아. 멈췄다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잖아. V가 0인 걸로 찾아야 된다. 높이의 최대인 순간을 찾는 게 아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수직 방향에서는 또 뭐가 나오냐면 지면에 다시 도달해. 지면에 도달할 때? 지면에 떨어질 때라고 하자. 그럼 뭐다? 위치가 0. 보통 위치는 높이로 나오거든. 높이가 0인 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런 식으로 t를 찾아주세요를 숨길 거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는 보통 답에서 관련된 거기는 한데 벡터라는 거랑 스칼라라는 게 있어. 뭔가 갑자기 어려운 말이 등장을 했죠. 자, 요거는 수투랑은 전혀 무관한 용어다. 그냥 참고사항. 알았지? 알아두면 도움되는 거. 너네 벡터와 스칼라라는 거 들어본 적 있니? 뭐야? 물리하는 사람들은 배웠을 수도 있지. 벡터가 뭐고 스칼라가 뭐요? 벡터는 여기 따로 쓰자. 벡터는요. 배그의 구탄총 말고요. 벡터는요. 크기와 방향성을 띠고 있는 거. 스칼라는요. 크기만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그놈의 예시를 보면은 벡터에는 위치가 있고요.
속도가 있고요. 가속도가 있어요. 그런데 스칼라에는요. 위치 대신 거리가 있고요. 속도 대신 속력이 있고요. 가속도 대신 가속도의 크기가 있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수학 수준이니까 물리2 수준이 아니니까 스칼라는 그냥 벡터를 절대값 붙이면 돼요. 왜? 수학에서는 좌우 아니면 위아래만 있잖아. 3차원적으로 움직인 건 없단 말이야, 물리처럼. 맞지? 물론 너네 교육 과정에서는 벡터가 공간 벡터가 없어졌으니까 그렇지. 공간 벡터가 다시 부활하면 어렵다. 아무튼 그냥 부호만 따지면 돼. 속도를 절대값 씌우면 속력, 위치를 절대값 씌우면 거리, 가속도를 알았죠? 알았죠? 끝.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자. 요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요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요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위치에서 거리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알았지? 그래서 언제 어떻게 쓰는지는 너희들이 예시를 잘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도 방금 말한 것도 정해진 건 아니라서 쓰지는 마. 항상 그런 건 아니라서. 예외가 여기서 여기로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 없는 건 아니거든. 여기도. 그래서 이 정도로만 갈게요. 알았죠? 알았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문제들 쉽게 끝나요. 뭐? X, 위치를 줄게. 가속도는 2번 미분해서 구하면 답이겠지. 그지? 근데 T를 숨겨놨지. 어떻게? 운동 방향을 2번째로 바꿀 때. V가 0 될 때를 찾아봐. 아니네. 2번째로란 말이 없네. V가 0 된 걸 찾아봐. T 하나 나올 거야. 2개 나올 수도 있지. 근데 하나는 아마 음수나 0이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닐 거야. 왜? 우리는 출발한 후만 볼 거니까 T가 양수 또는 0만 볼 거거든. 정확하게 양수만. 알았죠? 그러니까 T가 만약에 2개 나오면 그 중에 양수 선택하면 되고 어쨌든 그 T를 대입해서 A 값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뭐야? 연직 방향으로 넘어가는 거고 뭐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고 기타 등등등등등등등등. 그러고 나면 이제 도형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1차원적인 그림. 이것도 넓이니까 1차원적인 그림. 이제 3차원적인 그림에서. 자, 요거 2개 풀고 오늘 마칠 거예요. 알았죠? 46번, 7번 2개. 정확하게는 45번을 풀고 싶기는 한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걸로 갈게요. 자, 뭐 하래? 물어보는 게 뭐야?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얘들아, 너네 근데 이런 문제, 비슷한 문제 많이 풀어봤지? 뭐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풀어봤잖아.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 뭐해? 넓이를 구하면 됐어. 구해봤는데 요번에 보니까 어때? 3차, 4차 함수였으니까 3, 4차에 최대최소 풀었었잖아. 범위 좀 생각해서. 원의 넓이의 최대최소도 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 뭐야? 원의 넓이를 식으로 쓰기만 하면 됐어. 그럼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보면 역시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대신에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니까 2가지 중 하나겠지. 평균 변화율인지 순간 변화율인지. 지금 뭐래? 돌을 던진 지 3초가 되는 순간의라고 하고 있잖아. 순간 변화율이니까 미분을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자, 간다. 그러면 어때?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겨요. 그때 원의 벤지름은 몇 초? 1.5씩 늘어납니다. 그럼 길이 얼마? 1.5t. 왜?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항상 t 단위 시간보다 알았니? 항상 시각을 t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던지고 부딪히고 나서 물 동심원 생긴 지 t초 후.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뭐 한다? 1.5t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원의 넓이는 뭐가 돼요? 파이 r제곱. 파이 1.5t의 완전 제곱식. 그게 넓이. 뭐야? ST라고 보통 표현하겠지. surface. 그래서 이제 뭐 해주세요?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주세요. 근데 무슨 변화율? 순간적인 변화율. 그래서 미분계수 S'의 T. 뭐야? 이 정도는 합성선의 미분으로 갈까? 그냥 2파이의 1.5t 그리고 속미분 1.5배 되었음. 아니면은 그냥 뭐 1.5t의 제곱 자체를 그냥 전개해도 되겠다. 그냥 1.5 제곱이 뭐야? 2.25지. 2.25 곱하기 t제곱. t제곱만 미분해도 되고.
이렇게 할까? 쓸데없이 2.1을 줬니? 뭐야? 4.5파이 t. 그럼 여기다가 t에 뭐 해주셈? 3을 넣어주셈. 아, 좀 2 같은 거 넣지. 오늘 또 얼마야? 13.5니? 이게 답일 겁니다. 별거 없죠? 넓이를 구하시오. 최대 최소 때처럼. 대신에 그때는 최대 최소였으니까 그래프로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변화율만 물어보니까 미분하는 게 다행.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막 구에 내접하는 원기둥, 구에 내접하는 원뿔처럼 또 원뿔 나오지. 맞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미술 잡아보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은 무슨 그림? t 초후, t 분후, t 시간 후처럼 문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단위 시간에 t만큼 지난 거. 지금 보니까 어때? 몇 초? 2 하는 거 보니까 초가 단위다, 그치? 그래서 t초 후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 그림은. 그럼 뭐야? 누가? 아, 수면의 상승 속도가 몇 초 이내? 그럼 높이가 2t인 거지. 그런데 닮은 비 몇 대 몇? 20대 10. 2대 1. 얘는 t. 뿔의 부피 나왔다. 파이 r제곱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 뿔이다. 그죠? 그게 부피. 그런데 문제에서 뭐 하래? 어느 순간 변화율을 물어보니까 미분계수를 구하는 건데 이번에는 시각 얼마 안 줬다. 그치? 그럼 시각 자체도 뭐 해주세요? 찾아주세요. t는 3. 그럼 우리는 미분을 해서 거기다가 3 넣어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생략이야. 알았죠? 요렇게 푸는 게 오늘 마지막 유형. 뭐? 위치, 속도, 가속도, 그리고 도형의 변화율까지. 알았니? 자, 여기까지 하면은 미분은 끝납니다. 오늘 해보니까 난이도가 어때? 어디가 제일 어려워? 도함수 활용 2번이죠.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 해석하는 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뭐냐? 말레피엠이냐? 말레피엠이라는 교재에 비해서 마플 시너지로 넘어가 보면은 훨씬 어려운 유형들이 많아. 알겠죠? 내가 이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마플 시너지부터는 진짜 수투 과목은 마플 시너지라는 과목이 수투부터는 진짜 난이도가 확 뛴. 그래서 모의고사까지 대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 있어, 교재가. 그래서 뭐 다 어렵다는 건 아닌데 어려운 유형들이 꽤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석시키는 게 너희들 내신 대비 때의 목적이 될 거다. 알았죠? 오케이? 큰 틀은 변함없지만 세부적인 내용들 때문에 그래프 특징 얘기를 자꾸 하니까. 자, 아무튼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비율관계 알려준 거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뭐 어차피 지금 뭐 한두 명 빼고는 오늘 다 왔으니까 정규 수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 정규 수업에 대해서 특강에 대해서만 좀 얘기합시다. 특강은 여전히 계속 진도 나갈 겁니다. 다음 시간이 언제야? 수요일이야? 수요일부터 뭐 적분해서 계속 나갈 거야. 그러면 그래 봐야 이번 주 수요일 남고 다음 주 월요일은 끝이지. 그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루 더. 만약에 계약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은 그 부분만 이제 영상으로 들어갈 거고 아마 수요일까지는 다 오겠지. 월요일날 못 오는 애들이 한둘 생겨서 그렇지. 어쨌든 정규 수업은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내가 아마 적분을 엄청 많은 내용을 다 다뤄주지는 못할 거야. 조금 남는 거 있으면 그거는 정규 수업 때 다룰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정규 수업은 어디까지 어떤 내용으로 흘러갈 거냐면 남아있는 일주일 정도는 숙제 없이 특강에서만 숙제 나가고 정규 수업은 그냥 심화 문제만 계속 풀어줄까 싶기는 해. 뭐냐면 이번 주말에 배웠던 그 비율관계 같은 거. 예전에 배웠던 fx 빨리 찾는 거 있잖아요. f 프라임에 1 주어지고 f1 주어지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문제들. 거기다가 이제 조만간 배우는 적분까지 섞겠지. 그런 문제들을 요거 한번 풀어봐, 저거 한번 풀어봐라는 식으로 해서 문제량을 많이 줘봐야 뭐 숙제 많이 줘봐야 한 10문제, 20문제 정도만 딱 연습할 수 있는 심화 문제들. 그것만 주거나 아니면은 숙제 안 나가거나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내가 특강을 할 때 특강 숙제를 많이 안 내거든. 한 20문제 안팎으로 내는 걸로 보통 내는데 2학년들이 이제 진도 특강으로 나가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내고 있는 편이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차피 정규 수업 숙제를 거기서 다 하고 있으니까 특강을 다 하고 있으니 여기서 다 하고 있으니까 정규 수업은 뭐 숙제량을 파격적으로 팍 줄이든가 안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업에서는 어차피 계속 심한 내용 다룰 거라서
알았죠? 그냥 같이 고민하는 식으로 할까 싶기는 합니다. 뭐 한두 문제 정도는 줄 수 있겠지. 이거 수능 30번인데 한번 풀어와봐. 다음 시간에 풀어할게. 뭐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겠지. 아무튼 알겠죠? 뭐 그렇게 해서 다음 주는 아마 이번 주는 아마 부담 좀 덜 할 겁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